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뇌를 읽다라는 책을 읽고 좀 흥분한 나머지 의식과 무의식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재미있게 읽고 한 번 더 훑어보고 막 이렇게 테이프도 막 붙여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느꼈던 거를 공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죠. 단순하게 보면 뇌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소설 같은 거나 뭐 그냥 제 취향에 안 맞는 책을 읽을 때 그냥 적어도 내 무의식에 남아있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무의식에 있던 어떻게 보면 먼지 같은 지식들, 그걸 이 책을 통해서 좀 뭔가 실용적인 걸로 좀 바꾼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책이 청소기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떤 진실 하나가 있으면 단순히 어떤 정의보다는 그거를 이렇게도 이해하려고 하고 저렇게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따랐을 때 그게 조금씩 형태를 드러낸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단조로운 생활? 좀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가까운 사람들은 맨날 출근하고 돈을 벌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제 친한 친구 애가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물리적으로 따지면 한 5년쯤 되는 시간, 저는 물론 그동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러는데 시간을 보냈는데, 물론 중간중간 게임도 하고 그랬어요. 술도 마시고. 근데 제가 그렇게 살면서도 이거를 누군가한테 시원하게 설명할 만한 그런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약간 막연한 부분도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머리로 생각한다, 마음으로 느낀다. 저는 마음으로 느끼는 거를 실행으로 옮겼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책에서 수긍이 많이 갔어요. 이 책이 말하는 거랑 원래 제가 가졌던 생각이랑 많이 겹쳤던 부분이 즐거움을 찾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랑 관련해서
이 책의 최고의 성과 신경 전달 물질 DNA라는 내용이 나와요. 유전자 DNA가 아니라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의 약자인데, 도파민이 쾌감 중독 보상을 관여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은 집중력과 기민성을 높여준대요. 아세틸콜린은 영악이 되게 어릴 때 대량으로 분비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높여준다고 하네요. 네? 근데 앞에 두 가지는 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아세틸콜린은 좀 얼버무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명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구글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패스하고 이 즐거움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어떤 그런 이데아? 철학 용어로 많이 나오는데 요새는 좀 보편화된 단어죠. 저는 인간한테 그런 각각의 고유한 이데아가 있다고 믿는 편이에요. 개인의 고유한 가치. 좀 쉽게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의 본질이라고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의 고유한 가치, 나의 고유한 가치를 찾는 게 지금 저의 목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어떤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정진해야 한다는 막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막상 제가 5년 동안 읽고 쓰고 하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동기부여, 약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망상은 괜찮겠지만 저는 항상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처음 쓸 때도 약간 내가 잘 돼서 좋은 작품을 남겼을 때 그런 이미지들을 자주 그리곤 했는데, 계속 이런 생각에 빠지다 보면 오히려 그냥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더라고요. 말은 앞서는데 행동은 그걸 부랴부랴 따라가기엔 버겁고, 또 이런 시간들을 반복하게 되면 자기 혐오도 느끼게 되고 스스로 가볍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말은 하는데 지키지는 못한다. 근데 솔직한 말로 나 위대한 소설가가 될 거야, 위대한 과학자가 될 거야, 말은 쉽잖아요.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그래서 이런 큰 꿈을 따라가다 보면 탈진하게 되는 건 정상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그걸 경험하면서 아, 이걸로는 안 되겠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 각자 사람들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겪었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저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기의 꿈을 향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다시 우리의 흥미랑 즐거움 이런 걸 키워드를 잡고 다시 뇌를 읽다라는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게 흥미라는 게 되게 개인적인 거잖아요. 재미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는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생성하는 흥미 요소가 다른 거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여기서 구분해야 될 중요한 게 쾌락이랑 보람을 구분하는 거. 저를 예로 들어 보면 저는 예전에 뭐 게임을 하면서도 그렇고 술을 마시면서도 그렇고 이성을 만나면서도 도파민을 되게 열심히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보람이라기보다는 쾌락에 가까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어쨌든 뇌는 보상 보상 작용 때문에 도파민을 만들긴 하지만 그걸 구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쾌락이랑 보람 뭐 이런 걸 구분하는 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점 보람을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도 물론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들은 좀 빼고 예를 들면 타인의 인정을 위한 일이 아닌 뭐 이런 것들 좀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작은데도 예를 들면 하루에 10분, 30분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대신에 정말 즐거운 거. 그래서 일단 기본 마음가짐이 하루하루 알차게 좀 만족스럽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단 출발선은 통과한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당장 위대한 사람이 돼야겠다. 당장 내가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뭐 한 2년 만에 고시를 패스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좀 강박적인 것 같아요. 진짜 즐거움이라기보단 만약 정말로 고시 공부를 해서 변호사나 뭐 그런 검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거를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왜 하고 싶은가? 어떤 게 보람을 느끼게 하나 나한테. 제가 막 글 쓰고 책 읽고 이거를 5년쯤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일 아침 꾸준히 글을 쓰기 시작한 지는 2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 2달 동안 그 짧고 긴 소설을 5개나 초고를 끝냈어요. 원래 쓰던 대로 했으면 5개 쓰려면은 1년도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지난 5년 동안 뭐 한 거지 도대체? 허무한 면도 있는데 그런 좀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 아침마다 쓰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또 되게 재밌는 부분이 우리 뇌는 죽기 전까지, 직전까지 성장할 가능성을 지녔다고 해요. 이게 되게 설득력이 없는 말일 수도 있겠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근데 당장 유튜브만 찾아봐도 뇌 가소성, 물리적으로 뇌가 변하는 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좀 이제는 검증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저는 이런 뭐 유튜브 자료나 이런 거는 이제 방송하려고 저도 찾아보긴 했는데 그냥 저는 제 경험을 더 믿어요. 그런 것보다. 그래서 음, 결국 결국 믿음에 대한 문제로 넘어갔는데 내가 나를 믿는 게 되게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은 오래 걸리겠지만 실제로 우리 몸이 성장하는 거는 20살? 뭐 늦게는 뭐 20대 초반까지도 성장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이후에는 계속 퇴화하잖아요. 근데 뇌는 죽기 전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건 참 희망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뭐그 말을 어릴 땐 믿었던 것 같은데 사람이 뇌의 10% 이하만 사용한다? 뭐 이 말은 사실 무근이래요. 근데 이 말이 퍼진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그 뇌의 긍정적인 성향을 활용하고 믿고 이런 사람들이 적었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저도 그랬고.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삶의 소소한 부분을 바꿔나가는 거? 책에서 이런 사소한 습관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실려 있어요. 뇌를 읽다라는 책에. 그리고 멀티태스킹. 끝으로 멀티태스킹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정신없이 하는 거에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를 느꼈는데 다들 그렇게 살고 막 전화 받으면서 운전하고 담배 피면서 운전하고 막 이렇게 옆에 컴퓨터 화면에 영상 띄워놓고 작업하고 다들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게 더 뛰어난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나이를 많이 먹고 나서부터야 이게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나한테 맞구나. 뭐 그러고 그렇게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이 책에. 그래서 저는 그런 한 번에 하나씩 하는 습관을 좀 들이고 하다못해 소설에서도 그런 저랑 비슷한 주인공이 나오고 그러면 호감이 가더라고요, 괜히. 근데 이 책에서 멀티태스킹이 그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밖에 되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믿는 내용이라서 더 솔깃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산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실제 예들도 많이 설명돼 있고. 10분 정도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20분을 찍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